나라의 관제는 대체로 진나라 때의 것을 답습하여 중앙정부의 최고 관리는 여전히 승상, 태위, 어사대부였고 이를 삼공이라 불렀습니다. 승상은 여전히 전국 최고의 장관으로 국가행정을 맡고 있었으며 그 밖에 중요한 관원의 직권은 진나라 때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른 점이라면 약간의 관명이 바뀌었고 새로운 관직이 첨가되었을 뿐입니다. 고조 즉위 후 소하를 승상으로 삼고 말년에 승상을 상국으로 고쳐 여전히 수어가 맡았습니다. 해제 때에 조참이 상국을 계임하였습니다. 기원전 190년 조참이 죽자 상국을 없애고 좌우승상을 두었는데 우승상이 윗자리에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원전 178년 좌우승상을 없애고 승상 한 명을 두었다가 해제 때 다시 대사도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승상은 금인자수의 질이 1만석이었으며 중요한 속관으로 승상사직 1명, 질 2천석, 무제 때 처음 설치했습니다. 이 있어서 불법을 바로잡고 승상을 보좌하고 승상 장사 2명, 질 1000석이 있어 여러 관료들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 밖에 승상, 징사, 승상사가 있었습니다. 승상사는 원래 15명이었으나 무제 때 20명으로 늘렸습니다. 기타 하급관리로는 소사 80명, 속 100명, 속사 150명 등이 있었습니다. 승상부에는 모두 10개의 부서가 있었는데 모두 조라고 불렀으며 전국의 여러 가지 사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조를 관리하는 사람을 연이라고 부르면 대부분 승상사가 겸임하였습니다. 진대의 태위는 전국의 경사를 담당했습니다. 한대의 군사의 정권을 장악할 수 없었으나 그 지위가 높기는 여전히 승상과 동급이었고 금인자수의 질 1만석이었습니다. 칠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없애기도 하고 두기도 하였습니다. 기원전 139년 태위 관직을 없앴다가 기원전 119년 다시 대사마로 이름을 바꾸어 두었으나 일종의 명예직이었고 장군 호칭 앞에 사용되어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후한대에 태위 관직을 회복하기는 했으나 그 권한과 직권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한대 어사대부의 권력은 상당히 커서 황제의 조서는 먼저 어사대부에게 내려 승상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또 승상도 상주할 때 어사대부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이는 승상을 견제하고 감시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동시에 어사대부는 대부분 황제가 신임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였으므로 그 권력은 승상을 능가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때의 조조나 무제 때의 장탕, 조우 등은 모두 어사대부로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진대의 어사대부는 시어사를 인솔하여 감찰을 맡았으나 한대의 시어사는 어사중승에 별도로 속하여 있으면서 감찰만 하고 어사대부와는 서로 관계가 없었습니다. 어사대부의 질은 중 2천석으로 성제 말년 대사공으로 고쳐 불렀으며 질은 승상과 같았습니다. 해제 때 다시 어사대부로 바뀌었으나 얼마 후 다시 대사공이라고 바뀌었습니다. 한대의 경우는 전부 진나라 제도를 답습하여 명칭만 조금씩 바뀌었을 뿐 직권은 대체로 전과 같았습니다. 봉상은 경제 때의 태상이라고 바꾸고 낭중령은 무제 때 광록훈, 내사는 경제 때 좌우로 나누었다가 무제 때에는 경조윤, 좌풍이 우부풍으로 고쳐 삼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시속내사는 한초에 시속도위라고 부르다가 경제 때에 대농령이라고 이름이 바뀌었고 무제 때에는 다시 대사농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전객은 경제 때 대행령이라고 하였다가 무제 때에 대홍려라고 바꾸었습니다. 장작소부는 경제 때 장작대장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중위는 무제 때 직금호라고 바꾸었습니다. 이 밖에 위위, 정위, 종정, 태복, 소부, 첨사 등은 옛 이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경에게 속한 속관들도 진나라 제도와 거의 같았습니다. 한대의 소위 국영이란 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9명 즉 태상, 광록훈, 위위, 태복, 정위, 대웅려, 종정, 대사농, 소부를 말합니다. 국영은 정경으로 질은 중 2천석이고 그 밖의 경은 열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승상은 내외의 일을 모두 맡아보나 국영은 황실과 중앙정부 자체의 업무를 관리하되 국영의 업무와 궁국과 관련이 있는 것은 반드시 승상을 거쳐야 하고 동시에 국영은 직접 황제의 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대 국영은 순수한 승상의 감독을 받는 관청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밖에 지위는 높으나 실권이 없는 관직으로 태사, 태부, 태보가 있어 합하여 삼사라 부르며 황제의 고문으로 원로중신을 우대하는 관직이었습니다. 삼사는 모두 금인자수로 지위는 삼공 위에 있어서 상공이라고 불렀습니다. 태보는 여태후 때 두기 시작했으며 태사, 태보는 평제 때 두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태자를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태자, 태부, 태자, 소부가 있었는데 경제 때부터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관직은 대부분 진나라 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한나라 시대에 신설된 관직으로는 수형 도위, 상림원을 관리하는 일을 맡은 관직입니다. 와 교위, 중랑장 등 몇 개 무관직으로 대부분 무제 때 두었습니다. 한대의 관리 등급은 복미의 수로 고하를 정했습니다. 최고인 삼공은 모두 1만석, 전한 어사대부는 중 2천석이었습니다. 그 밑에 중 2천석, 주로 구경입니다. 진 2천석, 왕국의 상입니다. 2천석, 군태수입니다. 비 2천석, 군도위입니다. 이 있었고 바로 다시 그 밑에 1천석, 비 1천석, 800석, 600석, 400석, 비 400석, 300석, 비 300석, 200석, 비 200석, 100석 등의 등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월 실제로 받는 복미는 대단히 적어서 최고의 1만석도 매월 복미 350곡, 곡과 석은 같은 단어로 모두 10두, 즉 10말에 해당합니다. 한 대의 관급은 석이라 부르는 실제 발급하는 복미의 단위는 곡이라 불렀습니다. 을 받았으며 최저 100석은 겨우 16곡만 받았습니다. 복미 이외에 봉전이 있었는데 등급의 높고 낮음에 따라 그 수가 정해졌습니다. 이런 관료제도가 있었는데 이런 관료제도에서 승상과 어사대부의 권력을 뺏은 관직이 바로 내조입니다. 내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진과 한초의 승상은 비록 전국의 대권을 잡고 있었으나 승상은 황제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반드시 황제에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최고 행정의 우두머리는 황제였습니다. 이론대로 한다면 황제는 모든 일을 보면서 항상 국가의 대계를 결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황제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의 범위와 정도는 모두 그 본인의 의사와 흥미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 시황제는 모든 일을 친히 결정했으나 이세는 하나도 직접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승상의 권력도 그 경중이 같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정책 흥미 있는 황제를 만나면 승상은 그 명령을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큰 권력이 없었으나 반대로 정책 흥미가 없는 황제를 만나면 일체의 일을 승상에게 맡겨버려 승상은 전국적인 일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초의 몇몇 황제는 무의 정치의 영향을 받아서 정치에 적극적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맡겨질만 한다고 하더라도 승상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권한도 컸습니다. 무제 본인이 모든 것을 장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재상의 권력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무제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그의 시종과 수행원의 수를 크게 늘렸으며 이들이 점차 승상의 권한을 뺏게 됩니다. 그리고 만년에는 또 일부는 곳을 외정에서 내정으로 옮겼기 때문에 더욱 승상의 중요성이 떨어졌습니다. 한대의 황궁은 전후 양부로 나눌 수 있어서 전부는 성, 즉 소위 외정으로 황제와 대신들이 일을 처리하는 일종의 사무실이었고 후보는 금중, 즉 소위 내정으로 황제 개인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무제가 내정에서 일을 보자 승상은 지위가 높고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정에 불려가기가 불편해서 황제와 승상 사이에는 무형중의 거리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황제가 국사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항상 금중을 출입할 수 있는 일부분의 신하나 항상 황제 좌우를 시종하는 사인 혹은 환관인데 시중, 상서, 산기, 중상식, 급사중의 직함이었습니다. 이들은 더욱이 내조를 형성하게 되고 소위 내조의 우두머리는 무제 본인이었습니다. 내조가 이를 결정한 다음 승상에게 넘겨 처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승상은 점차 내조의 말을 들어 집행하는 집행관으로 변하고 국가의 최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권한을 잃게 되었습니다. 내조의 상서는 원래 소부에 속하였던 황제의 개인 비서로 그 우두머리가 상서령이었고 질은 1천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조령을 반포하고 장주를 열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점차 명령을 발표하는 기관으로 변했습니다. 무제 이후 상서의 권력은 더욱 커져 정권을 잡고 있는 대신이 반드시 그 직무를 겸하게 되었습니다. 초제 때 곽강은 대사마, 대장군, 영상서 사이 직권으로 보정하였고 전후 좌우 장군을 두어 내조의 최고 정책결정 집단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내조는 황제 위주에서 장군 위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대장군이랑 본래 전쟁 때 군대를 통솔하는 최고 사령관이었고 외척으로 임명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두 영과 위청이 대장군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밖에 표기장군과 거기장군 등이 있었으나 그 지위는 대장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장군의 호칭은 전쟁이 끝나면 즉시 취소하였으나 무제 때 위청 곽거병은 수도에서 장군으로 불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위는 비록 높고 융숭한 대접도 받았으나 정사에는 그리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중신에게 장군의 칭호를 붙여주었습니다. 소제 때 대장군이 실제로 섭정하고 승상은 대장군의 속관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외조의 관원으로는 시중, 급사중만이 겨우 내조의 정책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대 정치제도의 가장 큰 변혁이었습니다.
그 밖에 장군, 즉 거기장군, 표기장군, 위장군도 이때부터 보종 대신에 직함이 되었고 곽광 이후에는 이런 보종장군은 외척이 독점했습니다. 성제 때에는 보종장군의 이름을 없애고 대사마라고 불렀습니다. 이것도 대부분 외척이 차지하였고 단지 애제 때에는 동현만이 대사마가 되는 예외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외척의 보종은 왕망의 찬탈을 가능하게 했고 전환시대를 끝내게 합니다. 다음으로 내조의 뒤를 이었던 상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한 광무제는 전환시대 외척의 패단을 보고 보종장군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황제가 철저히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권을 중앙 내조의 상서에 집중시켜 재상 권력이 줄어들었습니다. 후한 시대의 승상을 사도라고 불러 민정을 살피게 하고 제도 등을 건의하게 하였으며 어사대부는 사공이라 고쳐 불러 토목공사와 수리를 맡도록 하고 태위는 항상 전국의 병사를 살피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한대의 삼공은 실제 권력이 없었으며 상서는 실제적인 최고 행정장관이 되었습니다. 영제 때 상서는 독립기관이 되어 상서대 또는 중대라고 불렸으나 명의상 여전히 소부에 속했습니다. 상서령의 지위도 공경보다 비교적 낮아서 그 인선도 상당히 쉬웠습니다. 상서의 최고 장관인 상서령은 질 1000석이었고 그 다음에 상서복야가 질 600석이었습니다. 전환시대 상서는 4조로 나뉘어 각 조의 상서 1명 600석입니다. 이 있었는데 성제 때에는 5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후제 때에 또 6조로 늘렸습니다. 즉 2조 공경의 일을 맡아봅니다. 민조, 리민의 상주를 맡아봅니다. 남 2000석조와 북 2000석조 주로 궁국 2000석의 일을 맡았습니다. 남 주객조와 북 주객조 주로 외국과의 외교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가 있었습니다. 각 조에는 상서 1명 이외에 상서시랑 질 400석 6명이 있어 문서의 기초를 맡고 상서령사 질 200석 3명이 있어 기록을 맡았습니다. 이 밖에 상서 좌 우승이 각각 한 명씩 있었으며 지위는 시랑과 같았으나 육조에 속하지 않고 좌성은 상서대 인사를 우승은 상서대의 총무 역할을 맡았습니다. 후한의 광무제, 명제, 장제, 세황제 때 외척들은 비교적 법을 잘 지켰고 황제들도 정사를 외척에게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척의 전횡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화제가 어려서 즉위하자 두태우가 정사를 맡고 오빠 두헌을 대장군으로 삼아 정치를 맡겨 외척의 전횡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화제가 성인이 된 후 환관인 정중과 모의하여 두헌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정중을 후로 봉하고 항상 정중과 정책 결정을 하자 환관의 권세가 강해지게 됩니다. 그 후 한의 조정은 외척과 환관의 정치투쟁의 장소로 바뀌어서 결국은 나라를 망쳤다고 합니다. 환관의 권력 장악은 한무제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무제는 말년에 후궁에서 정사를 결정했기 때문에 소위 내조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상서가 황제의 명령을 관리했기 때문에 점차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상서의 장관인 상서령은 원래 사인으로 임명하였으나 무제 때 환관이 상서의 일을 맡아 중서 알자령으로 고쳐 부르고 어떨 때는 중서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한대의 상서령과 중서령은 같은 직으로 명칭만 다를 뿐이었습니다. 사기라고 하는 중국 최초의 역사서를 편찬했던 사마천이 자기의 자서의 기록에 따르면은 돈이 없어서 궁형에 처해지게 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없어서 궁형에 처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사마천은 역사에 해박하고 문서행정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무제는 일부러 고자로 만들어서 환관으로 만들고 사마천한테 가장 중요한 상서령, 지금으로 치면은 청와대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선제 때 환관인 홍공, 석현이 중서령에 임명되어 국가기밀을 맡게 되자 권세가 더욱 높아져 원제의 대신인 소망지 등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성제 때 다시 사인으로 임명하여 상서령이라 불러 환관의 권세가 크게 쇠퇴하여 외척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환의 환관은 반드시 중서령에 임명되어야 권세를 잡을 수 있었고 후한의 환관은 중상시가 되어야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중상시랑 벼슬은 진나라 제도를 답습한 것인데 황제를 시종하는 가장 친근한 관리이며 대부분 환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에는 환관이 아닌 사인이 임명되기도 하였습니다. 광무제 때 일률적으로 환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때 중상시의 정원은 불과 4명이었으나 화제 때에 환관의 권력이 점차 커지게 되자 마침내 10명으로 증가되었고 황제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황제는 이미 행정기관으로 변모하고 도리어 황제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환제, 영제 시대에 중상시가 황제를 우롱하고 전체 외조를 조종하여 그들의 탐호 불법이 직접 후한의 멸망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장황하게 길게 한대, 즉 전환과 후환의 내조를 설명을 했는데, 이 내조의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은 중국 전근대 시대 관료제도를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전근대 시대 관료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내조의 외조화입니다. 한나라 시대에는 이 내조에 해당하는 상서가 처음에 황제의 비서기관이었으나 나중에 권력이 강화하게 되면서 상소대로 독립을 하게 되고 최고 행정기관으로 바뀌게 되죠. 이런 현상이 계속 되풀이됩니다. 원래 상이라고 하는 관직은 전국시대에 있었는데,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춘추시대부터 있었는데, 원래 황제 비서기관이었는데 독립해서 재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 승상, 상국으로 불리게 되죠. 그런데 이 승상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사대부가 권력을 가지고 부승상으로서 황제의 측근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사대부를 또 견제하기 위해서 상서가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위진남조 시대 때는 이 상서가 상서대 혹은 상서성으로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독립하게 되자 다시 황제의 비서기관으로 중서 혹은 중서성이 두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진남조 시대에는 중서성과 중서성의 장관인 중서감, 중서령이 사실상 재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진시대 때 순욱은 중서감에서 상서복야로 승진하자 오히려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직급은 올라갔지만 권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그 이후 남북조 시대에 중서성이 다시 상서성처럼 재상기관으로 승격하게 되자 황제의 비서 역할로 맡게 된 게 문하, 즉 문하성입니다. 그래서 추당시대가 되면 이 문하성이 비록 삼성이라고 해서 중서성, 상서성, 문하성 세 개가 있지만 이 세 개 가운데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되고, 이 문하성의 장관인 문하시중 혹은 시중이 사실상 재상 역할을 맡아서 했다라고 합니다. 당 후기에 한림학사가 두어졌는데 한림학사가 황제의 고문이 되어서 실제적인 황제의 명령을 실제로 작성하거나 이런 역할을 맡게 되면서 권력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림학사의 약 40% 정도가 재상으로 승진하게 돼서 한림학사를 내상, 즉 내정에 있는 재상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명대 주원장이 재상제도를 없어서 중서성과 승상을 없애고 내각이라고 하는 걸 두게 되죠. 그래서 문현각, 무용전 같은 전각의 자금성 안에 있는 전각에서 황제가 시키는 대로 문서를 작성하게 했는데 이걸 내각이라고 합니다. 원래 내각에 있는 내각대학사는 정오품 관직이었는데 나중에 정이품인 상서 등을 겸직하게 되면서 권력과 직급이 높아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황제 비서였습니다. 그러다가 청대가 되면 내각대학사가 정일품으로 승진됩니다. 그리고 옹정제 시기에 군기처를 두게 되면서 이 군기처가 비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관료제도는 최고 행정기관이 있었는데 이 최고 행정기관을 견제하기 위해서 황제가 비서기구를 두게 되고 이 비서기구가 나중에 권력이 세지게 되면서 정식으로 독립된 최고 행정기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 시대마다 되풀이되는 게 중국 관료제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